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실기는 A2PD. 저는 전기를 설명하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가지고 온 문제는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자, 2017년도 제2회 때 출제되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콘덴서 회로에서 고주파를 감소시키기 위한 직렬 리액터 회로에 대한 다음 각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차단기가 있고 전력용 콘덴서가 있고 리액터 있고 디스코일이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자, 339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역률 개선을 하죠. 이게 이제 이게 SC가 되는 거, 전력용 콘덴서. 3상이니까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때 제3 고주파는 델타 결선에서는 내부에서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3 고주파는 내부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요 외부로는 뭐가 나와? 제5 고주파가 역상분호로 나옵니다. 제5 고주파가 역상분호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달아야 돼? 리액터를 먼저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SR, 직렬 리액터가 되는 거죠. 보통은 여기 그림 보면은 디스코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릴 때는 리액터를 먼저 그리고 디스코일을 그 다음에 그려요. 왜냐하면 리액터로 한 번 더 경감시키고 그 다음에 방전 코일에서 방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디스코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그림하고 다르게 이렇게들 많이 그립니다. 보통은. 디스코일. 요건 방전 코일이죠. 자, 그래서 자, 요 외부로 나오는 게 몇 고주파가 돼? 5고주파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5고주파를 줄이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달아놓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직렬 리액터를 달면 결국에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있잖아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요 전류는 자, 5고주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5고주파에 대한 자, 전압이 2라고 했을 때 리액터가 자,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L이 되는데 요게 5고주파점이 요거 5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예, 요 5고주파의 크기만큼에 대한 전류로서 뭐가 돼? 감소되는 전류가 발생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자, XC를 우리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고 XL을 얘라고 하면 얘는 몇 고주파야? 5고주파죠. 그래서 여기가 5고주파, 여기가 5고주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넘기면 자, 오메가 L은 예, 25분의 1의 예, 오메가 C. 그럼 얘는 25분지 1 XC가 되는 거고 얘는 XL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04 XC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 프로? 4%. 이론값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제5고주파를 경감시키기 위한 자, 이러한 리액터의 용량은 몇 프로 이상? 예, 4%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게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설계지 주파수 변동이나 경쟁성을 고려하여 리액터 용량은 콘덴서 용량의 몇 프로를 표준으로 한다. 보통은 얘는 이론값은 이론은 4%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5에서 6%를 잡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6%로 해서 문제 푸시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4% 이상, 얘는 얘 몇 프로? 5% 이상. 6% 이상.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제가 나타냈던 게 이 식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가장 상식적인 문제 중 하나고 되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제3고주파를 감소시키기 위한 리액터 용량은 콘덴서의 몇 프로를 잡게 되어 있는가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제3고주파를 내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찍고 요 제3고주파를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제3, 여기가 제3이죠? 그러면 결국에 요거 날리고 여기를 제곱 취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9분의 1이 되잖아. 또 요 9분의 1을 계산기로 치면 돼요. 그러면 몇이 나온다? 예, 0.111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1.5
11.11% 정도를 달아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3고조파는 델타 결선 내부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이 제3고조파에 대한 내용들은 다루질 않습니다. 제5고조파가 외부로 나와서 제5고조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 같이 좀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11.12%.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쉬운 형태의 문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제3고조파, 제5고조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시험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요거 말고도 저희 그 기출문제 강좌들 보면은 제3고조파에 관련되는 문제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산 문제라든가 설명하는 문제들 좀 잘 이해하시고 문제에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을 실기 이론반은 하나를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실기 이론반이 끝난 사람들이 뭐를 공부해야 돼? 실기 문제풀이반. 그래서 이러한 실기 문제풀이반을 예전에 학원에서는 실기 특강이라고 하는데 실기 특강이 굉장히 길면 안 돼요. 짧게 끝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최근 10년 동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만 엑기스로 조금 수업을 그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책 한 권으로 저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저희 강좌 중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책에 관련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 강좌 이 책에 관련되는 샘플 강좌들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문제풀이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좀 빠르고 좀 쾌활하게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하고 좀 잘 맞으시면은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 실기 특강, 즉 요약 강의 문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관연도 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강좌 듣는데 이게 처음인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게 마무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항상 마지막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얘를 공부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보다 이론반,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 그 다음에 기출문제 요 세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 끝나고 이런 과정으로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